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랙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이 블랙 앤 화이트, 엄밀히 말하면 컬러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흑과 백은 무채색이니까요. 하지만 이 블랙 앤 화이트는 우리 인간의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명도도 없는 블랙, 검정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느 부분이 비어 있고 어느 부분이 꽉 차 있는지 우리는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예술가들은 이 블랙이라는 컬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했을까요? 사실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선정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블랙에 관한 유명한 작품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은 3명의 화가의 그림을 보시면서 작품 안에서 검정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지금 보시는 그림 다 아시죠? 스페인의 화가 고야의 유명한 그림이죠. 고야의 본명은 프란시스코 호세 드 고야 이 루이시엔테스라고 상당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야는 1785년 아카데미 회화 부국장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이듬해에는 국왕 찰스 3세의 화가로 임명이 됩니다. 10년 동안 18세기의 전형적인 그 포즈를 취한 귀족이나 왕족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서 만난 여성과 결혼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힘없고 무능한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하면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죠. 고야는 전쟁 중에 마드리드에 남아 있었고요. 이것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의 작품들을 보면요. 광기, 정신 이상, 마녀, 정치적 부패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죠. 이 모든 그림들은 고야가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고 또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걱정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93년 고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귀가 안 들리게 돼요. 그 후 그의 작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비관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말년에 해당하는 1819년부터 1823년에 고야의 집인 퀸타 델 소르도, 이게 스페인어로요. 하필 이름도 이상하죠? 농아인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저 집인데요. 1909년에 이 집은 철거되었다고 하네요. 이 집에서요, 회 반죽벽에 기름을 칠한 그림들에서 그의 암울함은 정말 절정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에서 고야는 스페인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의 환멸을 느끼고 완전한 외톨이로 지내면서 고립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블랙 페인팅스라고 불리는 이 검은 그림들은요, 14점의 그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당시 고야는 절망 속에 살고 있었고요. 작품의 분위기와 색상은 모두 답답할 정도로 어둡고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14점의 그림들은 광기에 대한 두려움과 인류에 대한 암울한 시각을 반영한 정말 강렬한 주제를 묘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감상하실까요? 네, 보신 이 그림들은 고야가 사망하고 나서 50년 뒤에나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화가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 마네인데요. 마네는 18세기 후기 인상파 화가 중에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마네는 1800년대에 그 중반에 유행했던 사실주의 양식으로 어떤 오브제를 묘사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1864년 마네는 투장 사건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살롱에 전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네는 이 그림의 주제를 또레로 en voie tué par un rat,
그러니까 쥐에게 물려 죽은 나무 투사라고 묘사를 해버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이 작품은 희화화되었습니다. 한 비평가는 마네가 자신의 캔버스를 잉크로 채우는 대신에 물감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비웃기도 했고요. 우리는 이 마네의 오리지널 캔버스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마네를 조롱하는 캐리커처들만 남아있죠. 전시가 끝나고 나서 마네는 칼로 이 캔버스를 2개로 잘라버렸다고 해요. 아마도 그러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865년에 완성된 이 그림은요, 물레타를 손에 들고 땅바닥에 뻗은 투사를 묘사했기 때문에 The Dead Man 또는 죽은 투사라는 제목이 붙여진 거죠. 이 죽은 투사는 마네의 훌륭한 사실주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네의 섬세한 특성 중에 하나는 깊이 연구했지만 무심하게 구현된 듯한 모습인데요. 죽음이 이보다 더 소름 끼치고 더 깨끗하고 더 찬란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라고 평론가들은 말하면서 마네는 이 작품에서 승격된 죽음을 묘사했다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투우사의 의상과 망토는 이 투우장의 광경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기도 하죠. 그의 옷은 대부분 검은색이고요. 투우사의 몸은 뻣뻣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네가 세트의 대가임을 증명하듯이 올리브 컬러의 배경과 하얀색의 스타킹, 그리고 은빛의 공단 같은 질감, 물레타의 색상의 조화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누구의 작품인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네,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림인데 1937년 4월 27일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공군이 프랑코를 지원하면서 전략적으로 군사적 가치가 없는 도시인 이 스페인의 북부 게르니카 마을을 폭격한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역사상 최초의 공중 폭격이었다고 해요. 이 작품 게르니카는 전쟁이 개인이나 특히 무고한 민간인에게 미치는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컬러를 버리면 이 어떤 스토리나 드라마가 더욱 강화되어서 마치 기록과 같은, 우리가 흔히 그 전쟁 시에 찍혀있던 사진 기록과 같은 그런 보도를 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내죠. 폭격으로 인한 여파의 극명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채색으로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무광택 마감 처리는요, 노골적이면서도 꾸밈없는 톤을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게르니카에 대한 해석은 여러 비평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림에서 특히 2가지 요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바로 황소와 말인데요. 미술사학자 패트리샤 펠링은요, 황소와 말은 스페인 문화에서 중요한 존재다. 피카소 자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을 다양한 역할로 활용을 했는데 그의 그림에서 구체적인 황소와 말을 해석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블랙이나 화이트만 쓴 작품들을 보면요, 굉장히 정확하고 사실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마치 우리가 흑백 사진을 볼 때 느껴지는 그런 감성들과 비슷하겠죠? 검정이라는 컬러의 역사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 블랙이라는 컬러는 우리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4가지 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4가지 색은 사진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옐로우, 레드, 블랙이었어요. 구석기 시대에는 이 숯을 사용해서 동굴 벽에 동물을 그렸고요. 이후에 산화 망간을 가루로 만들거나 또는 동물의 뼈를 태워서 그을린 잔해를 이용해서 더욱더 선명한 검은색 안료를 만들 수가 있었죠. 정말 언어도 없던 시절에 우리 인류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원전 6세기에는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검은색 안료를 사용해서 꽃병의 인물을 그리는 스타일로 검은 그림 도자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린 다음 도자기를 구워내면 칠해진 인물은 검게 변하고 토기의 붉은 배경과 대비돼서 눈에 띄게 되는 아주 독창적인 기술을 사용한 것이죠. 이후에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지하세계의 색으로 이 검은색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애도의 색이 되었고요. 수세기에 걸쳐서 검정은 죽음이나 악,
마녀등과 확실하게 연관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정에서 하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사가 있죠. 우리가 바로 읽고 있는 이 책들. 세계 최초의 인쇄된 책인 구텐베르크 성경은요, 흰 종이에 검은색 활자로 인쇄가 된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하죠. 이 두 색 차이가 가장 우리가 읽기가 쉽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정은 하나의 주요 색상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사실상 절대적이고 변화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분홍에서부터 뭐 갈색까지 여러 가지 색을 첨가함에 따라서 색도 굉장히 달라지고 음영에 따라서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검정은 그야말로 항상 검정입니다. 네,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서 컬러를 빼버리는 것, 이러한 선택에는요, 공통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색이 없을수록 오히려 주제나 형식, 개념이 아주 선명해지죠. 그리고 보는 우리로 하여금 더 집중된 관심을 촉진하게 하죠. 색에 대한 고민에 빠지지 않고 예술가는 새롭고 정제된 비전을 가지고 빛이나 모양, 질감, 상징만으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자신의 심상을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검정에 대한 이 컬러에 대해서 키워드를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해방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검정은 어떤 느낌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